오늘 보니까 조금 자리가 비는 건데 뒤에 보니까 그 혹시 내가 휴강을 하지 않을까 이래 기대는 하지 말았고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한 25년 넘게 했는데 내가 휴강을 한번 해본 사람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고. 굉장한 사람이야. 그 때문에 혹시 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았고. 자,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이제 1편이 상품과 화폐라고, 상품과 화폐. 이건데 지금 우리가 이 막스가 어떻게 인간 사회를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몇 천억 전인지 모르지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면 그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이 뭐냐 하니까 노동을 해야 된다고.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돼요. 그 생산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 먹는다. 아니면 바나나를 따서 먹는다. 이것도 노동이잖아. 그지? 그런다고. 그러다가 또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전부 노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살아간다.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이 막스가 자본론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노동을 하고 어떻게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라먹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다. 이건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노동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그걸 갈라먹어야 된다고. 그지? 일 안 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 하면 그 사회가 지탱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나이 먹었다 해서 죽으라고 놔둘 수는 없잖아. 또 어린애한테 일 안 한다 해가지고 어린애를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 버리면 다음에 노동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 이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느 사회든지 보는 관점이 그거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산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기본이 그거라고. 어떻게 노동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그 생산물을 갈라먹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생산물이 우리가 그냥 노동 생산물이라 하자고. 노동에서 만들어지니까 노동 생산물이 지금 전부가 상품의 형태로 시장에서 팔린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 상품이야, 상품. 그래서 이 막스가 1편에서 상품하고 화폐를 이야기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도 실제로 상품 생산 사회고 화폐를 사용하는 화폐 경제지만 1편은 사실 보면 자본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의 상품과 화폐 그걸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의 상품 생산이 어떻고 그 다음에 화폐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막스가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느냐 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된다고. 지금 노동 생산물이 상품 됐다 이때 전체적인 기초가 뭐냐 하니까 이 자본주의 생산이 아니고 원래 처음 상품으로 되는 과정이라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니까 자기의 노동으로 생산물을 생산한다 이런다고. 자기의 노동으로 생산물을 생산한다. 이거 지금 자본가 노동자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처음 1편 시작할 때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농민과 같다고.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이래가 생산을 해가지고 그 생산물을 지금 시장에 나가가지고 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동으로 지금 생산물을 생산하고 이 생산물이 그렇게 나중에 나오는데 자기의 노동에 어긋한 사적 소유 이라면 자기의 노동에 어긋한 사적 소유야. 그러니까 이 생산물은 자기가 노동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기의 노동이야.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가버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니까 타인의 노동을 착취했다 이 말이야. 타인의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그 나온 생산물을 자기의 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타인의 노동의 착취에 의한 자본가적 소유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다른 거요. 이거는 그 이전 이야기야.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생산을 한 거요.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판다 이런 이야기라고. 파니까 시장에 나와서 파니까 이게 상품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 노동생산물이 시장에 나가서 상품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이 노동생산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야 돼. 물론 자기한테도 유용하니까 자기가 노동해가 이 생산물을 만들지만은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하면 타인에게 유용해야 돼. 타인에게 유용해야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저거란 말이야. 타인에게 유용해야 되는데 이때 이 노동생산물은 타인에게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요 밑에는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요 밑에로 판사하지 말라 하는 건데 됐네. 뭐 우리 뒤에 사람도 괜찮겠네. 뭐. 이럴 때 유용하다 이럴 때 이게 영어로 하면 useful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이럴 때 그 노동생산물이 사용가치를 가진다. 사용가치. use value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use value, 사용가치를 가진다. 사용가치라는 것은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효용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사용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책에 있듯이 밥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라는 것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래서 사람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밥의 유용가치, 사용가치라고.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 밥의 효용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만족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밥의 효용은 커지고 배가 부를 때는 밥의 효용은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 막스 경제학이 사용가치하고는 전혀 다르다. 사용가치는 그렇게 크기를 재을 수가 없다고. 밥의 사용가치는 거기에 있는 영양소를 주는 것이 사용가치라. 그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유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 보라고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생산했을 때 이 자기가 모든 걸 생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시장에 나가 상품으로 팔아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돈이 없는데 그 시장에 나가가지고 팔아가 다른 상품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렇기는 이 사적 노동이야. 그지? 개인 이 노동생산물은 사적 노동이고 이것이 전체 체계로서 분업을 이루어 가지고 사회적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상품 생산 사회가 그런 거야.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에서 하나의 분업하면 우리가 이걸 영어로 하면 디비전 오브 레이버야, 그지? 노동의 분할이란 말이야. 사회적 노동의 일부로서 인정을 돼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적 노동의 생산물이 만약 팔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팔리지 않는다 이래 뿌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교환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충족시켜야 할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분업이 있으면 이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책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가 소비하는 옛날에 이제 그런 형태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어떤 가족이야. 가족들이 스스로 생산을 조직해 가지고 생산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분업을 한다고. 늙은 사람한테는 좀 쉬운 일 시키고 젊은 사람한테 굉장히 힘드는 일 시키고 어린 사람은 일 안 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고 여성들한테는 뭐 양을 돌보든지 이렇게 했든지 이렇게 분업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이래 가지고 생산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꼭 상품으로 가족끼리 상품으로 팔지는 안 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분업 때문에 생산물이 상품으로 된다 이런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나오는데 이 로빈son 크루소라는 거 있잖아. 로빈son 크루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회 로빈son 크루소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시간을 갈라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다 했다고요. 그지? 시간을 쪼개가 다 했는데 자기가 만든 그 노동 생산물인데 상품으로 되지 않아. 왜냐면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상품이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상품은 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막스가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막스가 이 새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때 나올 때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결합이라고 했다고. Association of Free Producers.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 이렇게 이야기. 이게 새로운 사회, 자본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또 가면 프로듀서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개인이라 해도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 해도 인디비주얼스 이게 이제 새로운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 같이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이야기 처음에 지난번에 이야기 생산수단하고 생산수단은 노동수단하고 플러스 노동대상이야. 생산수단하고 그 사회의 노동력이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물적 자원이야. 물적 자원. 기계 원료 뭐 여러 가지 그거고 이거는 노동수단은 기계 그런 것이고 노동대상은 원료 이런 건데 노동수단을 가면 토지도 노동수단이 되고 뭐 이런 거야. 그지? 건물도 노동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노동력이야. 그 사회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체에 가지고 있는 힘이야. 정신적, 육체적 힘. 실제로 상품을 생산할 때는 그 힘을 지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것을 모두가 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가 이거를 공동으로 사용을 하자 이랬다 이 말이야. 소유 개념을 하지 마. 공동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자.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하는 목적은 그 사회 주민들의 이 필요와 욕망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이 필요와 금년도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이 있고 그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어떤 기술자가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기계 원료가 얼마가 있다. 이래가 이것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생산을 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 버리면 지금 핵심이 뭐냐 하니까 지금 그 사회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윤을 얻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그냥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사람이 원하는 양만큼 생산하시면 그리로 그냥 배달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택배를 붙여주면 돼요. 그지? 이 때문에 이때는 노동생산물이 상품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꼭 노동생산물이 시장에 나가서 팔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지금 막스가 처음 거기서 이야기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저게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딱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시장에 나가서 노동생산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야. 가지고 나가니까 각 상품들이 교환하는 비율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라고. 교환하는 비율. 예를 보자고 여기 지금 이 아마포 지금 사실은 당신은 아마포가 뭔지 모르지? 옷 만드는 배야 배. 자네들은 아마포는 하나 이런 사람이 없어. 제가 그 면포라 해도 말 아마포 20m라 하자. 20m가 저고리라 하자. 저고리 한 개하고 이렇게 교환이 되더라 이 말이야. 아니 시장에 나갔으면 교환 비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교환 비율이 그지? 그래서 가장 그냥 특징적으로 하나 들면 아마포 20m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에서는 저고리 한 개와 교환되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지? 안 그러면 교환이 안 된다고. 교환 비율이 있어야 교환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개라는 교환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된다고. 교환 가치. 이것이 아마포 20m의 교환 가치야. 교환 가치. 이걸 익스체인지 밸류라고 한다고. 교환 가치. 자,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품은 노동 생산물이 시장에 나와버리면 당장 그 상품은 사용 가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환 가치,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상품하고 교환하는 이러한 비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교환 가치까지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라 하니까 왜 하필이면 아마포 20m가 저고리 한 개하고 교환이 되느냐. 이게 당장 문제가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포 20m가 예를 들면 이 T 뭐 10g하고 교환이 되고 또 금 1g하고 교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교환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라. 그지? 실제로 보니까 시장에 나가니까 아마포가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교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교환 가치야. 그러면 아마포 20m의 교환 가치는 저고리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T 10g이고 금 1g이고 기타 상품들이 쭉 나온다고. 이렇게
이 꼴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유가. 그것을 찾아낸 것이 결국 아마포하고 저고리 T 금에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질적인. 그래야지 지금 똑같게 될 거 아니냐고. 서로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질적인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막스가 그걸 가치라고 했어요. 가치. 그것을 가치라고 이야기한 거야.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타나는 게 그런 거야. 가치, 우리가 보통 가치가 있다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가치가. 그러면 아마포 20m가 있고로 저고리 한 개라고 하면 저고리 한 개에 들어있는 섬생, 그 무엇 말이야. 그것하고 아마포 20m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무엇하고 저고리 한 개에 들어가 있는 그 무엇이 동일한 양이다. 이 이야기라고. 그래서 아까 그 동질적인 그 무엇이 가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마포 20m의 가치하고 저고리 한 개의 가치하고가 같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게. 가치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 가치의 실체는 뭐냐 이제 실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지금 당신들 자본을 읽으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이 대목이 이거야 지금. 제1편이 제일 어렵다고. 막스가 그 서문에도 그렇잖아. 1편이 제일 어려워가지고 모두 여기서 중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학문의 정상에 올라가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계속 해라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그다음 가치의 실체란 이게 실체라고 하는 건 substance인데 가치의 실체라는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 그 전에 자, 가치의 실체가 나오는데 가치의 실체로서 막스가 처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니까 자, 일단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노동. 아마포 20m를 아마포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 노동생산물이다 말이야. 노동생산물. 처음 시작이 노동생산물이야. 저고리도 노동생산물이고 차도 노동생산물, 금도 노동생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라. 그지? 그래서 이 각각 아마포 20m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량 혹은 저고리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노동량이 같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아마포를 만드는 노동, 그지? 이게 직조노동이라고 한다고. 아마포를 만드는 노동은 직조노동이고 저고리 만드는 노동은 제복노동이야. 직조노동하고 제복노동하고는 종류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그것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전혀 다른 노동이다 이 말이야. 전혀 다른 노동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때 그 전혀 다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노동이다 이런 이야기야. 구체적 노동. 콘크리트 레이버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이 전부가 이 둘이 노동생산물이라 하면 노동자가 이 직조를 노동하는 직포노동을 했고 여기에는 제복노동을 했지만은 그것을 그냥 인간노동 일반이라 하는 동일한 수준, 동질적인 그 수준에서도 보면 인간노동 일반을 지출했는 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인간노동 일반이라는 인간노동 일반이야. 이 수준에서 봤을 때 이거를 추상적인 노동이라 했다 이 말이야. 그래? 추상적인 노동. 이래서 결국 이 추상적인 노동이라는 것이 아마포 20m를 만드는데 드는 추상적인 노동의 양하고 저고리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추상적인 노동의 양하고가 같다 이래가지고 이거 이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라고. 그지? 그래서 가치는 그 동일한 그 무엇인데 가치의 실체는 뭐냐 하니까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추상적인 노동 혹은 인간 노동 일반이라고 이렇게 막스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아마포 20m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추상적 노동이 들었냐 걸 알기 위해서 아마포 20m를 아무리 잘라보고 분해를 해봐도 그게 노동이 안 나온다고. 그지? 그게 안 나오고 이 추상적 노동은 결국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상품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팔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아마포 20m에 들어있는 혹은 아마포 20m가 가지고 있는 혹은 아마포 20m에 대상화되어 있는 추상적 노동의 양하고 저고리 한 개에 대상화되어 있는 혹은 거기에 응고되어 있는 추상적 노동하고 양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된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가치의 실체, 가치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이 동질 그래서 막스 이야기는 상품의 가치는 교환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야, 그지? 상품의 가치는 실체로 따지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추상적 노동이라는 거라고요. 상품의 가치는 교환 과정에서 교환 가치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봐, 아마포 20m가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났을 때 아마포 20m의 가치가 이렇게 됐잖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아마포 20m가 자기의 가치를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적 노동, 자기를 만드는 데 든 추상적 노동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품, 나중에는 화폐로서 자기의 가치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이게 이제 앞으로 쭉 가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양모가 있다고. 그러니까 모직물을 만든다 하자고. 양모하고 여기에 기계가 있다고. 양모하고 기계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모직물을 만든다 이라고. 요즘 만드는데 이 노동력이 있잖아.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지금 지출한다고. 그래 노동을 하면 양모하고 기계를 가지고 모직물을 만든다는 이 노동이 실제로는 구체적인 노동이야. 구체적인 노동이라고. 구체적인 노동. 그 다음에 이 모직물의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노동력 일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다른 모든 상품도 양모를 가지고 모직물을 만든지 아니면 양털을 가지고 양모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양털하고 양모가 같나? 이 양모가 아니고 이거는 뭐야? 이거를 실인데 그지? 양털인데 뭐 사락하나? 잠깐 실이야 잠깐 시리어스 모직물 만드는 이때 이것을 가지고 모직물을 만들 때 할 때 이 노동력을 사용하니까 결국은 실제로는 이 노동이야. 노동인데 하나 측면을 보면 구체적인 노동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사용해서 양모를 모직물을 만드는 그 노동이 구체적인 노동이고 그 다음에 이 모직물의 가치를 만든다 이 말. 이 모직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노동이 들었냐 이래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이 노동이 지금 추상적인 노동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막스는 노동의 이중성이라 해가지고 노동의 듀얼리티라 해가지고 이중성이야. 이래가지고 노동은 구체적 노동, 추상적 노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제 설명할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야지 먹고 산다 이 말이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요. 그럴 때 그 노동이라 하는 것은 노동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 힘을 지출하는 거라고. 노동할 때는 힘을 막 자기가 가진 힘을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이 노동이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이게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노동을 한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실제로 이 양틀에다가 모사하고 기계를 사용해가 양틀을 이거는 뭐 면사락 하자 그러면 면사락하면 면직물이 된다 그지? 이게 면사락하고 이게 이제 면직물이라 하자. 그러면 노동자가 말이야. 노동자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가 일반적인 노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면사를 가공하고 변형을 시켜 가지고 면직물을 만든다. 이럴 때 그 노동은 실제로는 구체적인 노동이고 그 말고 노동을 함으로써 이 면직물의 가치를 만든다 할 때 그 노동은 추상적인 노동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상품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노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만든 상품의 가치를 형성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지?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을 따로 이것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 만약 이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을 노동을 했으면 10시간 중에 뭐야? 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양트, 면사를 가지고 면직물을 만드는 노동이라고. 그 노동하는 과정을 두 각도에서 보면 하나는 이런 면직물을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는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이 면직물의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추상적 노동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재는다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잴 수가 없고 나타나는 것이 이 교환 가치로서 이걸 우리가 교환 가치라 해서 이 교환 가치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게 이제 그런데 나중에 그 자본론 1권에 이제 들어가면 이 인간 노동 일반이고 추상적인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뿌리면 이것이 그냥 동질적인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상적인 노동이라 하는 것이 전환이 되는데 개념이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쓴다 이 말이야. 동질적인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자본론 1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론 1권 그냥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 자본론 1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을 하냐 하니까 여기에 이 노동이라는 이 노동자가 전체가 있다고. 노동자 전체가 있고 여기에 자본가 전체가 있어요. 이걸 총노동, 총자본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총노동, 총자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느냐 여기에 둘의 관계를 지금 비교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안에 산업자본이라 하자고. 산업자본 같으면
중소산업자본가도 있고 대자본가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자본가 계급을 하나로 다 쳐버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노동자 전체라 할 때도 이게 노동자들이 그 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굉장히 고급 노동자도 있고 저급 노동자도 있고 중간 노동자도 있고 보통 이야기하면 단순 노동자도 있고 복잡 노동자도 다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노동자라고 질이 하나라고 그냥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는 노동자 전체를 못 보면 이 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고 전부가 이 동질적인 노동으로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막스가 잉여가치의 생산해야 될까 이런 걸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동일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노동이라는 것이 나중에 되면 동질적인 노동으로 가고 동질적인 노동이라고 할 때는 이 노동자 전체를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이 노동자 전체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노동자 전체 기술이 굉장히 높은 노동자도 있고 중간에 있고 뭐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분업을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얼마 가고 섬유 산업에 얼마 가고 이럴 때도 그 가는 노동자들이 고급 노동자, 중급 노동자, 저급 노동자의 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동질적인 노동이 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버리면 막스가 그냥 모든 노동은 동질적인 노동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론을 그냥 해가는 거야. 이때 이렇게 자본가 전체하고 노동자 전체를 봐가지고 자본의 착취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이걸 자본일반이라고 해요. 자본일반. 자본일반 수준의 분석. 자본일반 수준의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 전체를 보지는 않고 자본가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본가가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쟁을 한다든지 자본가끼리 경쟁을 하고 자본가끼리 돈을 꾸어주고 받고 신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경쟁하고 신용 같은 걸 넣을 때 이것은 자본 일반 수준이 아니고 이 다수 자본, many capitals, 다수 자본 수준의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자본론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자본 일반 수준의 분석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본가가 전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가치라는 것하고 가치의 실체고 그 다음에 추상적 노동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상품 가치의 실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치의 크기가 나올 거 아니야. 상품 가치의 크기. 가치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 크기는 지금 이 노동생산 아직 화폐가 나타나지 않는 때는 이 크기라는 것은 언제나 이 노동시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게 필요한 이렇게 하면 돼. 생산하는데 필요한 추상적인 노동의 양인데 이 노동의 양은 사실은 노동시간으로 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추상적인 노동의 양인데 그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더는 필요한 하는 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야. 더는 추상적인 노동의 양이다 이런 이야기라. 그지?
그래서 이것이 가치의 크기야. 그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상품을 만들 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든다, 노동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라고. 예컨대 다이아몬드라 하면 다이아몬드 만들 때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그것을 깎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비싸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 거. 그런데 이 노동시간이 가치의 크기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면사가 있다 이 말이야. 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면사를 이게 노동력이 있어. 그래서 이게 면적물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면적물의 이 가치 크기야, 면적물의 가치야. 이 면적물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러냐. 면적물. 그러면 이봐, 이 면사 지금 면적을 만드는 거야. 노동자가 노동을 한다고 지금. 그러면 노동자가 이 면적을 만드는데 노동을 몇 시간 들었다 이 말이야. 그거 지금 전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추상적인 노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모든 상품을 만드는데 동일한 노동이 사용된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가 이만한 시간을 노동을 했다 이 말이야. 그지? 이렇게 하자고. 더 해놔야 되겠다. 아니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 이 노동을 했다 이 말이야. 그지? 이게 이제 실제로 노동자가 지금 면적을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면사는 지금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사온 거라 이 말이야. 그지? 면사는 일정한 값을 주고 사왔는데 이 면사도 그 다른 사람이 면사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고 이랬을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면사의 가치라 하는 것은 그대로 요 면적물의 가치에 그대로 면사의 가치가 이게 전부 가치가 있는 거야. 그지? 가치가 면사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계도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가치를 그대로 이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리고 기계도 사실은 지금 노동력이 그랬잖아. 열로 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노동이야. 구체적인 노동을 하고 이게 추상적인 노동을 하고 그런데 이 노동자가 기계를 가지고 면사를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면적물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만들 때 면사는 그대로 다운가는데 기계의 가치는 사실은 한 분 면적물 만들 때 기계의 가치가 기계가 다 마멸되어 부리는 거 아니고 기계는 몇 차례나 더 사용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의 가치가 1로 이전될 때는 기계의 감가상각액, 그지? 감가상각액만큼만 기계의 가치가 이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그냥 돈으로 미리 해보자. 기계가 만약 10,000원짜리라 하자고. 10,000원짜리인데 내용 연수가 10년이라 하자고. 내용 연수가 10년인 것 같으면 이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매년 1,000원을 감가상각해야 돼. 그지? 매년. 이 1,000원을 감가상각해놔야지 감가상각해가지고 이 면적물에 옮긴다 이 말이야. 1,000원을 옮겨놓으면 이 면적물을 팔면 그지?
팔면 이 감가상 가격 1,000원이 매년 들어오고 그거를 10년간 쌓아놓으면 10,000원이 돼가지고 그 10,000원 가지고 다시 이 기계를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이 면직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이 노동자는 지금이야 현재 이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몇 시간의 노동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가치라 해. 새로운 가치. 혹은 이거를 현재의 가치라 하든지. 이거를 면사의 가치는 자기 이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데서 벌써 가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옛날의 가치 그런 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신가치라고 이거 구가치라 하자고. 이전의 가치다. 이래가지고 가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걸 전부 면사의 가치를 노동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기계의 가치도 노동시간으로 환산한 게 있고 이러면 전부가 이 친구가 1년 동안 몇 시간 노동해가지고 지금 면직물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몇 시간의 노동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언제나 생각할 거는 노동자가 맨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맨손으로 바나나를 따먹고 일하는 것보다는 대체로는 전부가 원료라는 게 있고 이게 노동 대상이야. 이것도 노동 대상이고 노동 도구고 그지? 노동 수단이고 이래서 이 가치들이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노동자는 노동을 함으로써 이 구체적인 노동을 함으로써 면사의 가치하고 기계의 가치를 이 생산물의 가치에 이걸 이전시킨다 한다고. 이전. 이것도 이전이야. 이전시키고 추상적 노동을 함으로 가치를 창조한다 이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사실은 이 면사의 가치하고 기계의 가치를 계속 이전시켜 가지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노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금 상품은 지금 가치를 가진다 이 말이야.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의 실체라는 것은 그 상품을 만드는 데는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야.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란 말이야. 인간 노동. 그지? 실체는. 그러면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교환 과정에서 상품은 자기의 가치를 교환 과정에서 이제 표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 표시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 발전을 해오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막스가 연구를 했다고. 이봐. 처음에 이제 있는 것이 이 막스는 단순한 가치 형태라고 해서 단순한 가치 형태. 단순한 가치 형태는 하나의 상품이 자기의 가치를 하나의 상품으로 표시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마포 하면 잘 모르니까 면포라고 하잖아. 면포 20m가 저고리 한 개와 지금 교환된다고.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냐? 아까 이야기했잖아. 면포 20m를 만드는 데들은 추상적인 인간 노동의 양하고 저고리 한 개를 만드는 데들은 추상적인 인간 노동의 양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면포 20m는 자기의 가치를 저고리 한 개로 지금 표시한다 이 말이야.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저고리 한 개가 면포 20m의 교환 가치이고, 그지? 이것은 교환 가치이고, 또 면포 20m의 등가물이라고 해. 등가물. 가치가 같은 물건이다 이 말이야. 이걸 사실은 이퀴버런트라고 하자. 이퀴버런트. 아마포 20m의 교환 가치고 아마포 20m의 등가물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저고리 한계가. 근데 이 지금 단순한 가치 형태야. 교환 과정에서 물론 저고리 한계가 일로 올 수도 있다고. 저고리 한계가 면포 20m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봐. 이게 지금 그렇긴 해. 교환이 널리 행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행해졌다. 뭐 이런 사정을 생각해도 돼요. 저고리 한계가 면포 20m 이렇게 식을 나타내 버리면 이 면포 20m가 저고리 한계의 교환 가치고 저고리 한계의 등가물이 면포 20m라고. 그런데 지금 강조해야 될 게 이쪽에 있는 이 상품이 가진 특수성이다 이런 이야기야. 등가물이라 하는 게. 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지금 이 공식은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면포 20m를 가진 친구가 말이야 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고리 한 개를 주면 면포 20m를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시장에 나가가지고 면포 20m를 가진 친구가 시장에 나가 저고리 한 개를 주면 면포 20m를 팔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고리 한 개를 가진 친구는 언제든지 면포 20m를 가질 수 있잖아. 가질 수 있다고. 면포 20m 가진 친구는 저고리 한 개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가 지금 외치기를 저고리 한 개를 주면 면포 20m를 주겠다, 팔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고리 한 개를 가진 친구는 언제든지 면포 20m는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당신들 잘 모르겠어 이거? 금방 안다고. 실제로 이게 등가물이라 하는 것이 그런 거야. 당신 화폐가 뭐야 화폐? 화폐 당신 주머니에 있는 한국은행 건 있잖아. 그거는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 모든 상품을. 엄청나게 큰 지금 사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단순한 가치에서도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공식을 섣부리면 이 친구가 저고리 한 개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나타나가지고 면포 20m를 주면 저고리 한 개를 팔겠다 이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면포 20m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저고리 한 개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지? 그렇잖아. 자, 이제는 단순한 게 아니고 이제는 복잡한 아니면 전개된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왔다고. 전개된 가치 형태 이래가지고 이 면포 20m가 저고리 한 개뿐만이 아니고 저고리 한 개 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T 10g 또 혹은 금 1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지금 이야기한다고. 이 친구가 면포 20m를 가진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저고리 한 개를 주면 자기 거 팔겠다. T 10g을 주면 팔겠다. 금 1g을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쭉 이제 나오는 게 이것이 이제 상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상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자기의 가치를 계속 그 상품들로 지금 표시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역전이 된다 이 말이야. 왜 역전됐는지 나도 모르지만은 막스도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전개된 가치 형태가 이제는 이쪽이 일로 온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일반적 가치 형태 이렇게 일반적 가치 형태. 이래가지고 저고리 한 개, 책에 다 있어. 저고리 한 개에다가 T 10g하고 금 1g 또 뭐 이렇게 온갖 것이 전부가 면포 20m 이렇게 또 표시를 한다. 무슨 소리냐? 여기에 있는 온갖 상품들이 전부가 면포 20m만 주면 아니면 뭐 면포 20m 갈 것 없이 면포면
면포를 주면 자기 상품을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러면 면포를 가진 친구는 이걸 다 살 수 있잖아. 그지? 이것이 이때 요 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일반적 등가야. 지금야 막스 하는 이 지금 화폐가 뭐냐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자꾸 한다고. 그러다가 여기 이 자리는 면포도 차지할 수가 있고 뭐 저고리도 차지할 수가 있고 온갖 여러 상품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금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금이 이제 차지를 했다고. 그래서 모든 상품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러면 예컨대 금 2g 이렇게 해가지고 금 이걸 지금 일반적 등가의 위치를 이게 독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독점. 이것을 화폐 형태라 하는데 이럴 때 금 이것이 화폐야. 이것이 화폐라니까. 이것이 화폐야. 이것이 화폐라고. 자, 모든 상품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금을 주면 자기 상품을 팔겠다 이랬다 이 말이야. 금을 주면 그 금 가진 친구는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잖아. 그럴 때 이 금 이게 화폐다 이 말이야. 화폐가 뭐 딴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막스는 상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은 결국 시장에서 자기의 가치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상품이 교환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하는 걸 나타내야지 남이 그걸 보고 교환할 거 아니냐고. 그 나타내는 방식이 자기의 가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품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화폐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화폐로 나면 금이 화폐가 돼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 상품 세계라 하는 것이 상품이라는 거, 일반 상품이라 하는 것도 하고 화폐라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이제 구별돼 버리잖아. 이거는 화폐는 이제 상품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데 상품은 안 팔리면 자기가 화폐로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상품 생산자는 자기가 필요한 걸 아무도 못 사잖아. 그래서 이 막스는 상품이 팔리는 거,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 상품은 이 필사적인 도약이라 했다고. 필사적인 도약. 화폐를 가지고 물건 사는 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화폐라는 건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그지? 그래서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필사적인 도약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상품 세계는 이 상품하고 이제 화폐로 이제 구분돼가 이거는 엄청난 큰 구분이에요. 화폐라는 것은 큰 사회적인 지금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것을 막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결국은 이 상품 속에 있었던 하나는 사용가치고 상품 속에 사용가치고 하나는 교환가치였잖아. 교환가치. 상품이 가지면 두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상품은 가치와 교환가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진다 이랬잖아. 이럴 때 이 상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 안에 이 모순적인 대립적인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대립물의 통일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대립물의 통일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용가치는 이제 상품으로 발전을 해버리고 여기 있는 교환가치라는 것은 화폐로 발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지? 자, 어쨌든지 상품 세계가 지금 상품하고 화폐로 두 가지로 분할이 됐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부터 뭘 하나 하니까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제2편에 가면 이 화폐가 이제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